시장이 궁금해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상한 종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뉴즈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정민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사실 이번 주 내내 잘 버티다가 막판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미끄러진 것 같아서 오늘 좀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금요일에만 출연을 하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뭐 변동성 크게 있겠나 했는데 미국 시장이 또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었죠. 맞아요. 이렇듯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좀 순환매가 빨리 돌까라는 생각 아마 대부분 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다음 주에도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를 이렇게 한 주를 좀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알아볼까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정민 이사의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전체 10개 종목 중에서 50%의 종목밖에 못 맞춰주셨어요. 네. 아니, 저희가 살펴봤더니 삼성 SDI, 삼성전자, 그리고 알테오젠, 네. 여기 SK하이닉스. 그러니까 굵직한 그때 당시에 주도주를 업 의견 주셨고 네. 하필 그 다음날 하락했대요, 그 종목들이.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하루에 10%씩 이렇게 맞아요.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좀 부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당연히 좀 잘해봐야겠죠. 네, 사실 저희 이 수상한 종목 안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정민 이사님이거든요. 오늘 다시 만회보겠습니다. 10개 종목 후보부터 보시죠.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지주사, 2차 전지, 반도체 올라와 있고요. 어떤 종목일지요? 보시죠.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은 다름 아니라 APR이었습니다. 2위 삼성물산, 두산, 삼부토건, 솔트룩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바로 APR 보도록 하죠. 지난 수요일부터 반등을 보여주면서 네. 공모가 거의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20만 원 선까지 그쵸. 내려왔다가 네네. 다시 30만 원대로 올라왔잖아요. APR의 최근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APR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좋은 뉴스가 요 며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또 뉴스가 나왔죠. 한국 시장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좋은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주가도 오늘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인스타그램에 캡처 화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지금 미국에서 그 이제 메디큐브의 팝업 스토어가 14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날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자마자 이런 식으로 긴 줄이 늘어서면서 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메디큐브가 잘 먹히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판단을 하고 오늘 매수세에 뛰어드는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동사에서 또 밝히기로는 2019년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했는데 그 이후로 꾸준하게 성장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현재 사측에서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적으로 매출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해외 매출액이 1,387억 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37%를 차지하는 게 이제 해외 매출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로 적극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식의 뉴스와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시장은 좀 가산점을 주고 오늘 이런 큰 상승이 좀 나왔다. 주목도가 높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에 오늘 APR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저는 메디큐브 3종을 갖고 있거든요, 집에서. 네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이걸 삑삑삑 하면서 해요. 네. 굉장히 좋고 한 대당 가격도 비싸서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APR이 상장했을 당시에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주가가 못 가서 아쉬웠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아시아권 혹은 뭐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홈뷰티 디바이스에 익숙하고 그리고 워낙 관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돈을 더 쓸까? 아니면 그들은 아직 이 홈뷰티 디바이스가 익숙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어떤가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메이크업을 받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는 그래도 좀 잡티가 없어 보이지만 저는 피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은 앵커님은 진짜 피부가 좋으세요. 아. 네, 피부가 좋으신데 그런 그 비결이 혹시 그런 홈 뷰티 케어 뭐 이런 기기들 때문인가요? 정말 다 돈이에요, 이게. 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네. 저도 피부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라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뭐 관리도 받죠. 네. 화장품도 좋은 거 쓰죠. 그리고 홈뷰티 디바이스도 쓰죠. 나름의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에서 어떻게 보면 홈 뷰티 케어 이제 그 기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장의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K-팝 스타들, 뭐 블랙, 핑크를 비롯해서 워낙 이제 그 한류 붐이 또 해외에서 특히나 서구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아마 뷰티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현재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다루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프로라고 하죠. 이 부스터 프로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외 플랫폼 중에 쇼핑 플랫폼 중에 Q10이라고 있죠. 그 Q10에서도 그 판매 상위 랭크에 이제 오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현재 부스터 프로가 시장의 이목도를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APR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그 자사몰을 가지고 있는데 네. 누적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 누적 페이지 뷰 수도 현재 4,70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외부 플랫폼에다가 판매를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제 수수료가 들 수밖에 없는데 자사몰을 이용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이 절감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자사몰에 620만 명이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 강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가정용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2월 수출액 잠정치가 얼마 전에 발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6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APR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의료 미용기기 업체들까지 포함된 금액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1월 달 대비해서 2월 달에도 역시나 성장을 했다는 부분을 시장은 좀 주목을 해서 오늘 미용기기 관련된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그래도 꽤 괜찮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흐름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그런 블랙핑크라던가 트와이스라던가 네. 걸그룹들이 해외에서 보여지는 게 사실 그 나이보다 어려 보이잖아요. 그쵸, 피부도 맞아요. 좋고 네. 그러다 보니 아시아권 사람들은 피부가 왜 이렇게 좋지? 그들의 화장을 한번 따라해볼까? 그쵸. 홈뷰티 디바이스를 나도 써볼까?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APR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가 상승 가능할지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데이터 단에 좋거든요. 네. 그럼 의료기기라던가 화장품주로 같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있는지요? 네, APR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은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항상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수급 주체 등을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그 이유가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일 때 이미 그 뭐 시리즈 A나 시리즈 B에 투자했던 그런 매수 주체들의 이제 출구 전략으로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3월 27일이 이제 그 락업 물량 1개월치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총 87만 주 가량 되는데요. 비중으로는 11.53%이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락업 물량 같은 경우에 88만 주가 걸려 있었는데 이것도 약 11.68%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셔라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참 트레이딩하기 좋은 어떻게 보면 주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락업 물량을 그렇다라면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락업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얼마나 빨리빨리 시장에서 그 부분을 소화해서 주가가 좀 유지를 하는지 또는 상승하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비올입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소송 등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아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번 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 음봉으로 끝났지만 밑꼬리가 그래도 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뉴스가 하나 있었었죠. 그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특허 소송과 관련되어 가지고 1차 합의금을 일부 수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CT에서도 회사가 이겼기 때문에 그만큼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글로벌리하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해석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를 덜 타는 그런 미용 의료 섹터 특성상 저는 비올도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R은 업이고요. 그리고 비올도 같이 관심주로 주셨습니다. 저랑 참 관심사가 일치하는 곳이어서 내용이 많이 나왔네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두산 정말 수상하던데요. 8.21% 상승했고 최근 추세를 보면은 이게 저 PBR 때문에 오른 거야? 아니면 두산 그룹주라서 오른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꾸준한 상승이 나타났어요. 네. 엔비디아 색까지 묻었다던데 네. 최근의 상승 배경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 PBR이 초반에는 좀 주가를 좀 이렇게 잘 끌어올리다가요. 엔비디아 딱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흐름을 보여줬는지 그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어제였나요? 그 단독 뉴스가 나왔었죠. 단독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그 비백용 그 CCL이라고 하는데요. 동박 적층판이죠. 그 공급 업체로 단독 진입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시장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도 오늘 굉장히 뜨거운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1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에 이제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차세대 신기술 또는 신제품, 특히나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주죠. 근데 두산이 그쪽에다가 단독으로 납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대만의 경쟁사죠. 그 EMC라고 하는데요. 그 엘리트 머티리얼즈인데 이게 공급 탈락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솔벤더로 납품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만큼 영업이익에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덕에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하면 떠오르는 게 야구 네. 떠오르고요. 그쵸. 두타. 네, 두타 네. 아세요? 두산타워? 두타 알죠. 네, 곰 생각나고 반도체는 생각이 안 나요. 네. 근데 이 반도체 효과를 얼마만큼 두산이 끌고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좀 의구심이 붙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대기업 집단들 중에서 좀 위태위태한 좀 재무 구조가 좀 부실한 회사들 하면 흔히 시장에서 좀 거론되었던 게 두산그룹, 그 다음에 뭐 DB그룹 이런 곳들이었는데 최근에 또 시장의 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작년만 하더라도요. 뭐 예를 들어 DB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두산도 어쨌든지 저 PBR도 있지만 반도체 쪽에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뭔가 그룹의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보여주는 게 최근의 흐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사 차원에서 현재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그 두산 에너빌리티 유동성 위기 때 채권단에게 한 3조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었죠. 근데 그 이후로 지속적인 그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서 2년 만에 그 채권단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에 특화되어서 현재 좀 사업 모델을 좀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죠. 특히나 SMR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뜨거웠었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협동 로봇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1등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또 두산 테스나를 또 인수하면서 반도체 관련되어서도 어쨌든 회사가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좀 기존에 대비해서 좀 다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두산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당시에 회장님이 밝히기로는 이제 향후 그 5년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반도체 섹터에 그룹사 차원에서 좀 투자가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로 에너지 쪽에서도 두산의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로봇 있고 테스나를 포함해서 오늘 엔비디아 소식까지 더해진다면은 반도체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는 두산의 행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업앤다운 어떻게 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굉장히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면서 어쨌든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업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단독 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단독 기사는 좀 여러 가지 그 트레이딩 측면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항상 크로스 체킹이 중요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최근에 외인과 기관계 창구에서 직전 1개월간 제가 수급 상황을 챙겨봤더니 외인은 339억 원, 그다음에 기관계 창구에서는 293억 원 순매수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다음 장 업인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같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솔트룩스 22%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솔트룩스의 AI가 전 세계 언어 모델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뭐 기술력을 어떻게 검증하는 그런 게 있나요? 네, 그 기술력을 이제 서로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뉴스가 이제 시장에 전해지면서 솔트룩스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트룩스의 그 이름이 루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루시아가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한 게 이제 뉴스로 기사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어 모델을 평가하는 대회에서 대규모 모델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만큼 솔트룩스가 역시 기술력 하나는 뛰어나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세부 항목을 놓고 봤더니 상식 능력과 추론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상식 능력은 91점을 회사가 좀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추론 능력은 77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방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낸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 모델 하면은 떠오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기술력을 또 평가받았기에 많은 분들이 솔트룩스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최근에 AI라는 뉴스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만 시선이 갔지 소프트웨어다는 좀 부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부진한 이유는 워낙 반도체가 강해서인지 아니면 아직 실적으로 내기엔 뭔가 좀 머나먼 이야기 같아서였는지요. 일단은 오픈 AI 당시에 CEO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AI 관련주들이 한번 큰 상승이 나왔죠. 그 이후로 특별할 뉴스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슈몰이를 할 때는 너도 나도 AI와 연관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실체가 또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점점점 그 사용되는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로봇 AI와 관련되어서 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죠. 이렇듯 점점 시장의 방향성은 AI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또 염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쨌든 AI 같은 경우에 대량의 그 데이터를 수집이 가능해야 되는데 과연 한국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을지, 특히나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으로서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다운 어떻게 드릴까요? 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업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2,200억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을 동반했죠. 그렇기 때문에 업 의견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AI는 핫 키워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솔트룩스 업이고요.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아지넥스텍 보겠습니다. 7.01% 상승했고요. 이 로보테마 안에 있잖아요. 네. 오늘 장의 상승 배경 무엇이죠? 네,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제어 전문 기업이죠. 근데 삼성전자의 지난해 초도 납품 이후에 그 올해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역시 삼성이라는 키워드를 다는 그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산업 로봇을 완제품 세트 단위로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 사측에서 밝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1분기에 이미 전년도 납품 수량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뉴스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지넥스텍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전체 10가지 업앤다운 의견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앞서 APR의 경우에 업 주셨고요. 삼성물산과 위메이드, 삼성 SDI, 조금 전에 다룬 아지넥스텍까지 다운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앵커님과 가장 많이 대화를 한 종목이죠. 바로 APR입니다. 네, APR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 있고 또 어쨌든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 특히나 거래 대금을 많이 동반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번 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APR로 선정을 했고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29만 원으로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이제 그 낮은 고점이었던 32만 5천 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손절 라인은 어제 이제 저가였죠. 27만 6,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의 목표 주가 32만 5천 원까지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성적은 조금 아쉬웠지만 저희가 언급했던 알테오젠 베스트 종목은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던데 이 종목은 이제 수익 실현할까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어쨌든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이제 바라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도를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추세가 깨진 부분도 아니고 기간적인 일정도 좀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망설였던 분들께서는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의 수익을 저희는 냈는데요. 단기 접근한 거니까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알테오젠을 노려보겠다.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리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까지 알아봤습니다. 조금 힘이 빠지는 금요일 장이었지만요. 다음 주에도 챙겨야 될 이슈들이 많아요. GTC, FOMC 회의, 바로 매일경제TV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